위기의 사나이 배우 김성민 씨가 또 한 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만기 출소 뒤에 재기를 노렸지만 지난 24일 새벽 자살 시도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성민 씨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의식불명 상태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호전됐나요? 어떤가요? 아직은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의식은 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울증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울증이 시작이 됐던 거는 이분이 인어아가씨라는 드라마를 하고 나서 주변에 지인들이 사업을 해보라고 많이 권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어아가씨 이후에 이게 한류 드라마가 되고 나니까 한류 컨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중국 진출도 도모하고 그랬었는데 사업 실패를 좀 크게 하면서 뭐 압류도 당하고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 되면서부터 연예계 활동이 잘 안 되고 이때부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연예계 생활 때문에 온 건 또 아니네요.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좀 나 살고 싶지 않다. 네. 술을 마시면 취하면 그랬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상황이 지속됐던 모양이죠. 2014년에도 한번 자살 기도를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아내분의 증언이 나온 게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항상 나 죽어버리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이 처음에 신고를 한 거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전 남편과 사이에 있었던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그 집을 갔을 때 아내분은 어떠한 것도 마무리를 해보겠다.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해보겠다고 돌려보냈다가 집을 나옵니다. 그 자녀분하고 아내분이. 집을 나오고 나서 불안하니까 다시 경찰에 요청을 하죠. 남편이 지금 혹시 자살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으니까 집을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정말 불길한 예감을 맞아서 자살 기도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는 거죠.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필로폰과 관련돼서도 2차례나 구속이 됐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수감 상태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 위험자로 분류가 돼서 24시간 관찰을 당했었다고 하거든요.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기를 위해 노력을 하면 재활을 위해 같이 힘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연예가 엑스파일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불륜설에 휩싸여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정말 또 이것도 뜨겁게 그 연예계를 달궜던 소식이었는데 홍상수 감독 그리고 배우 김민희 씨 정말 열애냐 불륜이냐 뭐 이렇게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어요, 보면. 네, 지금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뭔가 좀 이제 준비를 한 미국행이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요. 이미 너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인 거를 두 사람도 직감을 했을 것이고 연예계에서도 곧 터진다. 아가씨 개봉 때문에 못 터뜨리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불거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 개봉 2주차까지 공식적인 홍보 활동을 같이 참여를 하고 나서 후시 녹음 일정이 원래 6월 마지막 주 정도 있었는데요. 그걸 13일로 앞당겨 달라고 그래서 앞당겨 주고 난 뒤에 바로 미국으로 갔고요.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뉴욕에서 홍상수 감독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 무렵에 같이 하는 제작진 분들하고 같이 미국으로 갔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는 프랑스에서 홍상수 감독 회고전이 있거든요. 7월 12일경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같이 동반 참석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 지금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희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온 영화 아가씨는 전혀 그 흔들림 없이 소위 400만 원 돌파했거든요. 관객 400만 명을. 사실 흔들림이 없진 않고요.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게 아가씨 팀에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 봐 지금 홍상수 감독 아내분도 전전긍긍했다 그러고 또 아가씨 팀 자체에서도 이게 미리 터지면 어떡하지라고 전전긍긍했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관객들 평가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원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데 관객들 네티즌들이 막 그 쓴 글을 보면 지금도 틀리고 그땐 더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흥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파장을 입었다고 봐야죠. 네,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죠. 오히려 이 스캔들이 없었으면 더 갈 수 있어요. 500만, 600만 더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밖에 안 나오고 있는 관객이 적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홍상수 감독의 이제 부인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이제 공개한 게 있어요 보면. 네.
어떤 신경이 뭐, 공개했죠? D 매체, D로 시작하는 매체와 뭐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여성지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뭐 시간적인 것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홍수가 나듯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처음 중요한 거는 그 김민희 씨하고 같이 대화를 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던 게 뭐 남편 간수 잘하라고 그러니까 또 어디서 진부한 대사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에 대한 정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 홍상수 감독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친정 어머니가 지금 충격이 커서 알아 누워 있다라는 게 이제 월간지에 나온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이고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열애설의 사이에는 불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설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배우자가. 모를 때 저희가 보도를 해서 가정을 깨는 파탄의 이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륜과 같은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했던 것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를 단행을 하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진짜 홍상수 감독 부인은 절대 이혼을 안 한다. 네. 남편을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물론 이제 부인이 난 같이 못 살겠다 하면은 이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근데 뭐 홍상수 감독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제 홍상수 감독이 나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새로 생겼으니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김민희 씨가 옛날에 광고 카피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나는 민희랑 살래. 그리고 이혼 청구하는 경우 이제 말씀하신 건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 아까 잘못한 사람은 이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인 거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상 완전히 혼인과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잘못한 사람이 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보상 같은 게 좀 많았을 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해주는 건데 일단은 이 홍상수 감독이랑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인 지원 문제인데요. 뭐 홍상수 감독 부인의 주장이긴 하지만 시청자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나는 나 때문에 광고를 못 찍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우리 민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겠으니 따라 너는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학교를 다녀라. 유학비를 못 대주겠다. 이게 홍상수 감독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까지 그 부인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경제적 지원도 하나도 안 해주고 부인과 딸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주겠습니까? 그 예전 케이스에 절대 안 들어가는 거죠. 네, 홍상수 감독이 이혼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면 자, 계속해서 연예가 엑스파일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예계를 둘러싼 대형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서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대형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전 국민이 알만한 사람들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개그맨도 있고 그렇다. 뭐 아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영문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다 아는 그 회사입니다. 워낙에 대형 기획사고요.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왔었던 회사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남성 팬분들을 마음을 흔들고 있는 AOA의 그 설현 씨, AOA도 이 소속사고요. 거기다 또 뭐 FT 아일랜드라든지 또 개그맨 분들도 많습니다. 송은희 씨, 이국주 씨, 정영돈 씨. 거기다 유재석 씨,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유재석 씨가 영입된 그날이 네. 이제 기점이 되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재석 씨가 영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공개가 되기 전에 이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연예인 1명하고 또 그 지인 2명하고 미리 정보를 받고 한 2만 1,000주 정도를 주식을 사들이고 나서요. 유재석 씨하고 계약이 됐다라는 발표가 되고 나서 팔았다는 겁니다. 팔고 나서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나오면서 소속사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네. 있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이런 사전 정보, 중요한 정보라는 게 뭐 이렇게 증거가 잘 남지 않거든요. 되게 그냥 뭐 만나서 말로 한다든지 뭐 통화로 이렇게 구두로 하거나 이러면 증거가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고발합니다. 지금 남부지검에서 이제 전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입증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공개정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 정보를 받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걸 무슨 다 뭐 글로 이메일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속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가 영입되는구나. 그 형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그 사전에 주식을 매매한 다음에 그 공시가 나서 주식 상한가 확 치면 그 다음에 탁 털고 나왔다. 이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황은 보이지만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기소는 된다 하더라도 유죄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 부분은. 네, 소위 이제 이런 연예 기획사들이 이제 이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러죠.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영입하게 되면 정말 주가도 확 뛰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상장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제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소속 연예인들도 이런 주식을 가지고 부자가 된 굉장히 억대 주식 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양현석 그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금 가장 많죠. 제일 많아요. 1865억 정도 달리고 있고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847억.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한성호 FNC가 이제 716억. 그다음에 4위가 이제 배용준 씨가 카이스트죠. 여기가 이제 7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인데 사실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류가 특히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수익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분들은 주가 조작 사건과는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